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데헌이라고 부를게요. 이 캐데헌은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 자기 실현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나일까 저게 나일까 헷갈리고 자기도 자기가 되게 못마땅한 시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를 사랑해 줄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엄마, 악령을 퇴치했는데 왜 루미한테 문양이 계속 남아있어?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다랑의 육아나 언론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컨텐츠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노래도 너무 좋아서 커버도 하고 막 해외 반응들을 막 계속 컨텐츠로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제목이 뭐 이래 막 이러면서 봤었는데, 아이하고 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K-POP 데몬 헌터스를 가지고 아이의 마음이 성장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부모가 꼭 해줘야 하는 거, 들려줘야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데헌이라고 부를게요. 이 캐데헌은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 자기 실현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이야기의 메인은 사실 이 세상에 되게 악령이 가득 차 있고 악령을 이 노래를 통해서 방어하고 치유해 나가는 어떤 아이돌 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너무 유치하고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보면 그렇게 유치하지 않고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3명의 친구가 헌트릭스라는 그 아이돌 여자 그룹인데요. 루미라는 이제 주인공이 이 그룹에서의 메인 리더이기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캐데헌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마 사자보이즈라는 걸 막 보셨을 거예요. 되게 잘생긴 친구들, 저도 보면서 너무 잘생겼다 이랬는데, 이 친구들은 데몬의 어떤 이제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악령이고 남자 아이돌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다팝을 막 부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게 되죠. 근데 이 여자 아이돌인 헌트릭스, 자신들이 이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이 이 노래에 감동해서 이 에너지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 악령을 막는 어떤 혼문이라는 것을 이제 방패 같은 거죠. 세상을 지키는 방패. 이런 것들을 완성하는 게 이제 이들의 임무예요. 이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갈등들을 하고, 내적인 갈등, 또 이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겪어 나가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체감 형성이라는 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겪어야 할 어떤 발달, 과업 같은 건데요. 이제 한순간에 나 오늘 정체감 얻었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이들이 초기 사춘기를 시작하면서 성인기로 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계속 정체감을 획득해 나가죠. 우리가 되게 넓은 의미에서는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되는 연령부터 대학생까지를 다 청소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전반적으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 놓기 위해서 나에 대한 어떤 정체감을 찾아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뭘 찾는다라는 것은 일단 되게 어려운 일이죠. 보물찾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체감이라는 게 말처럼 찾기가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콘텐츠 캐데헌에 나오는 친구들도 각자의 백그라운드가 있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아이돌 중에서 이제 메인 리드인 루미라는 친구는 안에 문양이 숨겨져 있어요, 몸에. 근데 이 문양은 뭐냐면 악귀를 뜻하는 거거든요, 악령을. 그래서 이 악령이라는 표식이 이 친구한테 있는 거예요. 얘는 분명히 악령을 잡는 헌터인데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악령의 어떤 계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동료들한테도 숨기고 자기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계속 감춥니다. 그래서 중간에 대사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나는 이 혼문을 다 지키고 악령들을 쫓아내서 내 이 문양들을 다 없앨 거야. 그래서 난 당당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루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출생부터 자라오는 과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 그다음에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 문양 안에 상징화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 반대 사자 보이즈의 메인 리드인 진우, 아주 잘생긴 친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가족을 버렸던 그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일종의 모종의 거래를 한 거죠, 악마하고. 그래서 계속 악령의 목소리가 들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중간중간 이제 팬들과 소통하고 루미와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자기도 굉장히 영혼, 소울을 찾고 싶어 해요. 근데 결말 스포니까 하게 되죠. 그리고 헌트릭스라는 그룹의 나머지 2명의 여자 멤버들도 각자의 사연이 있어요. 미라라는 멤버는 여기서 댄스를 담당하는 댄서인데 장면이 나와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집안에 골칫덩어리고 튀고,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굉장히 유별난 이제 그런 친구이고요. 그다음에 조이라는 친구, 막내 친구가 있는데 이제 작사를 하면서 래퍼 하는 친구인데 미국에서 자랐고 자신의 어떤 정체감에 대해서 고민을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두 개의 삶에서 굉장히 두 개의 존재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이제 대사나 가사가 등장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어려움을 어떻게 통합시켜 나가면서 성장하고 정체감을 획득해 나가는가, 이것이 이제 캐대헌이 보여주고 싶었던 어떤 이야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체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점점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정체감을 찾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자기답지 않은 모습들, 그러니까 뭐 이게 나일까 저게 나일까 헷갈리고, 융이 이야기하는 페르소나, 가면을 끼고 내가 마치 모모인 것처럼 이렇게 좀 거짓되게 행동하고, 또 그런 내가 되게 싫어지고, 또 사람들 앞에서 그렇다고 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에는 진짜 나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많이 나타나요. 여기에 노래 중에서 What It Sounds Like라는 이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에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겪어온 나쁜 것들, 또 부끄러운 습관, 그리고 나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내가 막 수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가사들이 막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캐대언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들이 정체감을 찾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요. 특히 루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에 있는 문양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 앞에 내보이게 되고, 그렇게 함께 유대하고 노래하면서 세상 앞에 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이 삶을 이 작은 컨텐츠처럼 축약해서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청소년기를 지나는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청소년 아이들 얘기할 때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자기도 자기가 되게 못마땅한 시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춘기 때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못마땅하거든요. 근데 부모도 사실 이 아이를 되게 못마땅하게 여겨. 그래서 아이는 자기도 싫고 세상도 싫고, 근데 또 사실 내가 세상에서 뭔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걸 향해서 가야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정말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겪어야만 하는 어떤 순간들이고, 이것들을 잘 겪어내야 결국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세상에서 자신의 색깔을 잘 완성해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성장의 과정에 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캐대언에 나오는 어떤 내용과 또 대사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혼돈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해줘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을 권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나를 알려면 결국 나하고 대화를 해야 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해봐서 실패하기도 하고 내가 나한테 실망도 좀 해보고 내가 타인에게 실망을 끼치기도 하고 때때로는 약간의 소외되는 감정을 느껴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물론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은 되게 아프지만 우리도 사실 그렇게 자랐거든요. 아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계속 내 안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좀 아이가 겪어내고 생각할 시간이 되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상 정말 자기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없잖아요. 원래도 없어요. 원래도 없는데 우리 요즘 부모님들이 더더욱 아이들이 쓸데없는 것에다 감정을 소비하지 않기를, 태우지 않기를 되게 많이 바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나중에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 밀어놓는다라는 건 더 크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 많이 방황하게 되죠.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나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걱정하고 실망하고 이럴 때 잠시 그 생각에 좀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허용도 해 주고 너는 어떤 생각 때문에 힘든 건지 이야기도 좀 나눠 줄 수 있다면 아이가 원한다면 그럴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랑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아이가 나를 찾아가고 그래야 결국엔 아이가 해낸 어떤 업적들 학업, 진로 이런 것들도 결국 진짜 아이가 원하는 아이의 자기 실현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아이한테 그게 너의 전부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캐대언 컨텐츠의 중간에 보면 이 진우, 사자보이즈의 진우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나쁜 사람인지 자기 죄책감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때 이 헌트릭스의 리더인 루미가 진우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너의 전부가 아니야.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너의 전부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아이들이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과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한 거, 그리고 실패한 거, 그리고 내가 차마 입 밖에내기 어려운 내가 굉장히 나쁘거나 부끄러운 행동을 한 거, 이런 거에 오래오래 사로잡혀 있는 친구들, 또 이걸 굉장히 크게 보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한 나는 참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모든 전반적인 자존감을 많이 짓누르게 돼요. 또 아이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서 좀 실수하고 소외되는 경우들도 생기고 또 시험을 준비한 만큼 잘 보지 못하고 실패하는 순간도 생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나는 정말 바본가 봐. 난 왜 이렇게 못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그 부분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이에게는 사실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어떤 걸 했는지, 내가 뭘 지금 경험했는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 네가 그런 경험을 했지. 네가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지. 네가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너의 삶의 전부는 아니야. 그게 너의 전부는 아니야. 너에게 다른 측면도 있어. 네 삶의 다른 부분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보이스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부모님이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요. 세 번째는 아이들에게는 내가 있는 그대로 수용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루미를 이제 데모처럼 키워준 셀린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루미가 원하지 않는데 이 옷이 벗겨지면서 이 문양이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나게 됐거든요. 너무 좌절한 루미가 이제 그 셀린을 찾아가서 막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를 해요. 나 이제 막 끝났다 이거죠.
근데 이제 셀리는 그동안 쭉 어떻게 루미한테 얘기를 해왔냐면 이 문양을 잘 감추라고, 완벽해져야 된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약간 고구마다. 근데 루미가 기필코 이 얘기를 하고 말아요. 저를 사랑해 줄 수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셀린이 아니야, 난 널 사랑해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루미가 막 울면서 아니요, 나를 있는 그대로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사람들 앞에서 감춰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의 못난 모습이 있고 그걸 가장 가까운 사람이 수용하고 이해해주지 않는다라는 건 굉장한 절망감과 그다음에 아이를 굉장히 작은 틀에 갇히게 하죠. 루미도 결국에는 그냥 이것이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순간 이 친구에게 치유가 왔고 또 정체감을 이제 형성시켜 나가는 큰 계기가 되었어요.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릴 때와 다르게 우리가 아이한테 오는 모든 자극과 반응을 다 통제하고 지켜줄 수가 없어요. 아이는 세상에서 많은 반응을 얻고 또 상처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진 부분에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요. 근데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지지, 그리고 이 아이가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 뭐겠어요? 적어도 한 사람, 나는 널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 존재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오늘 사실 이 영상의 제목이기도 했는데 왜 문양이 사라지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중간에도 루미가 얘기하거든요. 나는 악령을 다 퇴치하고 이 문양도 다 없앨 거야. 그냥 당당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이 컨텐츠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다 퇴치했고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딱 무대를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문양이 남아있어요. 루미한테. 제 아들이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엄마, 악령을 퇴치했는데 왜 루미한테 문양이 계속 남아있어?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왜 작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저는 그 상징 속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결국 진짜 진정한 의미의 자기 수용이 아이의 정체감 형성이고 자기 실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콤플렉스, 내 그림자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거, 그것을 드러내는 게 나가 아닌 거예요. 나한테 있는 그런 융이 말하는 어두운 나의 무의식 속의 그림자들, 또 내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 나에게 처음부터 박혀 있었던 거, 이런 게 전부 다 나를 이루는 요소라는 것을 정말 통합적으로 수용하는 거,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 수용이고 또 그것이 성장을 가져온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실제로 심리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정말 진정한 수용과 그 수용 이후에 오는 어떤 나만의 개성화되는 과정을 정말 상징적으로 잘 그려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라지지 않은 문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아이에게 우리가 단점을 다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단점, 아이에게 있는 단점도 아이가 나의 일부로서 잘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심리적인 성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것을 우리 엄마 아빠들도 본인한테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 4, 50 먹었으면 이미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도 잘 알고 있죠. 정체감 형성의 끝은 없습니다. 내가 아직 나를 잘 발견하지 못했고 내 실현을 잘 하지 못했다면 이런 컨텐츠가 주는 의미를 통해서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끌어안고 나의 일부로서 통합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약간 제목을 처음엔 내뱉기가 너무나 부끄러웠던 하지만 지금 너무나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이 콘텐츠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 특히 정체감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나서 캐대언에 나오는 노래 중에 하나인 골든을 다시 들어보시면 그 가사가 굉장히 다른 의미로 좀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노래, 그 What It Sounds Like, 이 노래에서도 그 흉터는 나의 일부이고 어둠과 조화를 이룬다라는 가사가 나와요. 오늘 얘기했던 진짜 자기 수용과 실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지요. 우리 K-팝이 만들어낸 이 콘텐츠 사랑받고 있는 거 저도 너무 기쁘고 또 축하드리고요. 이 콘텐츠를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좀 아이와 함께 캐대언 함께 다시 좀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아이의 성장을 조금 지지해 줄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아이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고 아이에게 적용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재미있고 또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